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이제 스위치 라이트인데 뭐 라이트 함수야 저희가 그래도 좀 봤으니까 라이트는 어느 쪽에서 갖고 오는 거세요? 오른쪽에서 갖고 오죠. 근데 스위치 함수는 올해부터 나온 함수 문제라 올해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21 버전부터 나오는 거라. 그래서 스위치가 뭐 해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바꿔주는 거를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는 스위치 치시면 SW 치시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스위치 함수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갈 때 그 찾을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로 찾을 거예요? 우리 라이트로 찾을 거죠. 그래서 라이트로 찾는데 오른쪽에서 몇 글자만 갖고 올 거예요? 한 글자만. 그래서 여기 텍스트 있죠? 그래서 텍스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몇 글자만 갖고 올 거다? 한 글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몇 글자가 되는 거예요? 한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갖고 오는 게 S면 S를 갖고 오면은 뭘로 갖고 와라? 컴퓨터.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이 스위치 함수는 요 처음에 넣어주는 거 말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보시면 value 1, result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S면은 컴퓨터. 그 다음에 T면은 뭐요? 그 다음에 T면은 프린터. 이거 T면은 프린터. 그 다음에 R이면은 뭐요? 스캐너. 이런 식으로 1대1로 대응하는 함수세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그나마 조금 비슷하냐면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우리 choose 함수 있었죠. 1일 때 뭐, 2일 때 뭐. 그거의 단점은 걔는 무조건 숫자로 나와야 돼요. 뭘로 나와야 돼요? 숫자. 그래서 나온 게 요 스위치 함수예요. 왜냐면 우리가 숫자 말고도 다른 걸로도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세요? 스위치 함수.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거는 이제 if s예요. 그래서 요거는 왜 생겼냐면 우리가 if 함수가 있었죠. 근데 if 함수의 단점은 뭐냐면 if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조건, 참값, 그 다음 무슨 값이요? 거짓값. 그러다 보니까 if 하나 가지고는 몇 개밖에 못 만들어요. 두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뭐 문제 풀다 보면은 세 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월화수목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7개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데 if 같은 경우에 여러 개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if s예요. 근데 요것도 스위치처럼 2021년도에 추가된 겁니다. 요 두 가지는. 그래서 if s 거기 있으시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보험료 인상, 그 다음에 보험료 인하, 그 다음에 공백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S는 그러면 이프처럼 계속 이프 일을 안 하고 범위를 잡아주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if가 불편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온 게 ifs예요. 왜냐면 저기 썸if도 예전엔 썸if만 있다가 이제 조건이 여러 개 들어가니까 썸if s 나온 것처럼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 그래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f 뭐요? s. 예, 그래서 if s는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로지컬 테스트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조건 1이에요. 뭐예요? 조건 1. 왜냐면 뒤에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몇 번째 조건이다? 첫 번째 조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사고 보험금이 얼마 이상이냐? 200만 원. 그래서 크거나 같다. 얼마요? 200. 그래서 200만 원 이상이면은 보험료 뭐요? 인상. 그래서 여기도 아까 스위치처럼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아까 스위치는 앞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올 값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처음부터 그냥 조건하고 거기에 맞는 거. 네, 요렇게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보험금이 얼마 미만이요? 100만원 미만. 그래서 요게 미만이니까 작다죠. 그래서 작다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미만이면은 보험료 뭐요? 인하.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게 어려워요. 그 외.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 네, 여기를 뭘로 넣으셔야 되냐면 true로 넣으셔야 돼요. 뭘로 넣어야 돼요? true. 왜 그러냐면 원래 if는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참값 거짓값인데 이 if s는 이거밖에 없어요. 조건이 참값이 그 다음에 조건이 참값이 이런 식으로 다 뭐만 들어가요? 참만 갖고 와요. 거짓은 안 갖고 옵니다. if하고의 차이점이 원래 if는 이렇게 참값 거짓값을 갖고 오는데 if s에는 거짓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if s로 하실 때는 그 외가 요게 되는 거예요. true. 네. 그래서 true라고 치시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공백이라고 되어 있죠. 공백은 큰 따옴표 몇 개요? 2개.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그 외가 필요할 때는 뭐를 써주셔야 돼요? true.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요것만 구해보세요. 일단 뭐만 구해보시냐면은 저기 월요일만 구해보세요. if s하고 weekday 이용해서 뭐만 구해보세요? 월요일만 한번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복사 써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if s에 weekday 이용해서 뭐만 구해보세요? 월요일만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는 if 뭐야? s. 그래서 if s는 조건이 몇 개 이상일 때요? 2개 이상. 그래서 지금은 조건이 7개예요. 왜 7개죠? 우리 월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있어요? 일요일까지 있죠. 그래서 조건은 몇 개요? 7개. 그 다음에 위크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크데이가 뭐냐면, 위크데이가 여기 무슨 함수냐면은 날짜를 숫자로, 그러니까 날짜가 아니지, 요일을 숫자로 표시하는 함수를 뭐라 그래요? 위크데이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요거라도 꼭 하시라 그랬어요. 위크데이 치시면 여기 위크데이 있죠. 그러면 누르면은 일정 날짜의 요일을 1에서 몇 가지 보여준대요? 7까지. 그래서 날짜를 요일로 보여주는, 요일을 숫자로 보여주는 함수가 위크데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크데이 함수 들어오시고, 제일 처음에 시리얼 넘버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날짜예요. 그래서 여기 생년월일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거기 보시면 몇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네, 2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2번은 1이 뭐예요?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제 무슨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 는 1이면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총 7번을 해야 됩니다. 왜 7번 해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1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만드세요. 월요일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true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true는 언제 쓰는 거냐면 그 외일 때 쓰는 건데 여기는 그 외가 없죠. 1번부터 몇 가지예요? 7까지. 그리고 요거는 꼭 숙지하고 계세요. 여기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위크데이부터 여기 나머지까지 범위 지정을 해서 뭐 하세요? 복사하세요. 네, 복사하신 다음에 1은 월요일, 그 다음에 뭐죠? 2는 화요일. 요렇게 해서 몇 가지 하세요? 금요일, 일요일까지 여기에다 넣으세요. 그래서 2일 때는 무슨 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또 붙여넣기 하고, 3일 때는 수요일. 참 귀찮게 잘 만들었죠. 4일 때는 목요일. 그 다음에 5일 때는 금요일. 6일 때는 토요일. 7일 때는 일요일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엔터 치시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마지막 일요일 뒤에는 쉼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채우기 엔드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아까 제가 스위치 함수랑 얘랑 비슷하다 그랬죠. 똑같진 않지만 추즈랑 원래 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이쪽에만 나왔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얘하고 비슷하니까 여기에 냈었던 문제를 얘만 바꿔서 뭘로 내는 거예요? 스위치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예상은 월화수목금토일이 나올 확률이 좀 높긴 해요. 근데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몇 번 해야 돼요? 무려 7번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더 연습하시고 안 되시면 꼭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4번은 sum if, count if입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보시면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sum이 뭐죠? 합계죠. 네. if가 뭐예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sum if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unt는 뭐죠? 숫자, 개수. 네, 개수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는요, 조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합쳐진 거 하실 때 주의사항은 조건에다가 꼭 뭐 넣으시라고요? 앞뒤에다가 큰 따옴. 그래서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총 2개 구하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몇 개 구해보시냐면 2개 구하세요. 하나는 여기에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sum if 나누기 뭐죠? sum if 나누기 count if 요걸로 하나 만드시고 그 옆칸에 요것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average if. 원래는 average if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verage가 뭐죠? 평균이죠. 그래서 이렇게 2개 만들어 보세요. 한쪽에는 원래 문제인 sum if, count if로 해서 평균 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칸에다가는 average if로 평균 한 번 더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부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수령액 잡으면 되죠. 그러면은 누구에 대한 실수령액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영업부. 그러면은 275만원. 둘 다 답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왜냐면 함수만 다르지 결과값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sum if나 count if나 average if나 결론은 둘 다 뭐 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건데 이 sum if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범위인데 뭐에 대한 범위라고요?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무슨 범위예요? 합계 범위. 그 다음에 count if는 2개밖에 안 들어가요. 조건 범위하고 뭐요? 조건. 그 다음에 average if는 여기 조건 범위, 조건, 평균 범위. 그래서 차이점은 하나가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일부러 적어드렸는데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딱 는치고 sum if야. 그러면 sum if 가서 요 밑에 영어 떠요 안 떠요? 뜨죠. 이거 안 되면 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하신 분들은 5번 해보세요. 디에버리지. 라운드업 디에버리지. 한번 또 해보십시오.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운드 업하고 D 에버리지랑 마지막에 뭐 붙이시라고요? 1.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공이 3개죠. 네, 100의 자리에서 뭐 하래요? 올림하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몇이요? 마이너스 3. 네, 거기에 있는 공 개수 갖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는 치시고 일단 라운드 업이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반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올림하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하는 걸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라운드업 D에버리지.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라운드업에 모여 D 에버리지.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에버리지는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필드는 열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이익이니까 몇 번째에 있죠? 5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5. 그 다음에 조건은 무슨 지역이요? 서울 지역. 이 문제는 서울밖에 못 내요. 왜 그러냐면 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내면은요, TV 아니면 서울밖에 못 내요.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이요? 3.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D에버리지 여기 안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필드는 이제 몇 번째 거 갖고 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판매가라 그랬으면 3. 판매량이라 그랬으면 4. 근데 지금은 이익이니까 몇이요? 5. 그거에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을 잘 잡으셔야 돼요. D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D로 시작하는 건 조건 잡으실 때 꼭 몇 칸 잡아야 된다고요? 2칸. 그 다음에 그 공 개수 보고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몇이요? 3.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이따 한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 오시고 분석 작업 1번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은 어디 가야 있다고요? 네, 삽입. 나머지는요? 데이터.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 해보세요.
네, 이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거기 보시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지문이죠.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면은 영업 현황표를 이용하여 대리점명, 그 다음에 판매사원은 행, 제품명은 어디요? 열, 그 다음에 값의 외상매출금의 평균을 계산한 후 행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H3셀부터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일단 여기 안에 범위 지정하시고요. 원래 이거 범위 지정 안 해도 되는데 간혹가다 한 번씩 범위 지정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원래 여기 아무데나 눌러도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 지정이 돼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팅 자체가. 근데 간혹가다 이 범위 지정이 막 한 줄 빼먹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처음에 그냥 아예 뭐를 하고 시작하세요. 범위 지정을 하고 시작하세요. 원래 컴퓨터가 해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간혹가다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피벗 테이블은 어디에 가면 있다고요? 네, 여기 삽입에 보시면 제일 앞에 있어요. 뭐요? 피벗 테이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여기 기존 워크시트.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H 몇이요? 3.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는 말 그대로 새 거에다가 만들라고 나오면은 새 워크시트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뭘로 해주세요? 기존 워크시트.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옮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 지문에 보시면 대리점명은 어디라고요? 행. 판매사원도 행. 그래서 대리점명에 판매사원 넣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은 어디요? 열. 네,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값. 네, 값에 외상매출액의 뭐요? 평균.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옮기는 거는 거기에다 맞추시면 되는데 이거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어요. 뭐 설명드렸었냐면 무조건 갖다 넣으면 합계로 떠요. 뭘로 뜬다고요? 합계. 근데 지금 문제는 합계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평균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계에서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있죠. 네, 여기 누르시면 여기 합계 외상 매출액에 옵션 단추 누르시면은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평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평균 외상 매출액 보이세요? 네, 거기서 우클릭. 그 다음에 여기 값 요약 기준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요것만 바꿔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권장드리는 거는 요쪽이기는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따 여기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장은 여기인데 요걸로 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에요. 우클릭으로 해서 요약 기준 가서 바꾸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그거는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뭘로 바꿔는 주셔야 돼요? 평균으로.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요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행의 총합계라고 나오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서 아무데나 상관은 없어요. 우클릭하세요. 무슨 클릭하세요? 우클릭. 그래서 우클릭 하시면 여기 밑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옵션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요약 및 필터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시면 행 총합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위치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 총합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안에서 우클릭
옵션,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행총합계, 표시, 해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이제 그 밑에 거 볼게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설정하래요. 그래서 무슨 형식으로 설정하래요? 개요 형식. 그래서 개요 형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 형식은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 디자인 눌러주세요. 디자인 누르시면 여기 디자인 누르시면은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여기 보시면 개요 형식이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 앞에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부분합. 이건 처음 하는 겁니다, 오늘. 부분합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뭐요? 표시. 요걸 눌러주시면 요 밑에 합계가 또 떠요. 아까는 여기 없었어요. 송파점, 서초점 여기 없었어요. 그래서 그룹 하단에 부분합 여기 있습니다. 위치. 이런 거 위치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평균 서식은 값필드 설정의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과 소수 몇째 짜리요? 첫째 짜리.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방법이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기 평균으로 다시 오세요. 여기 평균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값필드 설정이라고 뜰 겁니다. 거기 교재에 써 있어요. 값필드 설정 가라고. 그래서 값필드 설정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무슨 형식이라고 있어요? 표시 형식. 네, 무슨 형식이요? 표시 형식. 그래서 표시 형식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숫자로 가세요. 거기 써 있는 대로만 저 지금 가는 거예요. 맞죠? 네. 숫자로 가서 몇 단위 구분기호 사용? 1000단위.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는 몇째 짜리요? 첫째 짜리.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저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값필드 설정만. 요것만 찾으면 나머지는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은 뭐 누르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이런 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평균의 외상 매출액의 총합계 기준으로 뭐 하라고 되어 있죠? 네, 무슨 차순? 오름 차순.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TV가 여기 보시면 388만이에요.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가 3953.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6039가 나와야 되죠. 네. 거기 안에 그 그림 보시면 TV, 김치냉장고, 그 다음에 에어컨, 그 다음에 뭐죠? 냉장고죠. 그러면 요 냉장고를 요 옆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이동시키는 방법은 냉장고 클릭하세요. 한 번만. 냉장고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네 방향이 되세요. 몇 방향이 되세요? 네 방향. 네 방향이 이동입니다. 뭐라고요? 이동. 그때 누르신 채로 이 옆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 크기에 맞춰서 낮은 것부터 뭐한 걸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높은 거.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시면 돼요? 네,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설명드리고 쉴게요. 요거 이동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에다 올려놓으시면은 요렇게 네 방향 되는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예, 그때 누르고 뭐 하시면 돼요? 옮기시면은 이렇게 I자 모양 긴 게 나옵니다. 그때 띄시면 되는데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웬만하면은 이렇게 옮기는 걸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거기 그림 보세요. 교재에 있는 그림. 그림 보시면
그냥 요렇게 그 단추로 되어 있죠. 예, 요렇게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마우스로 옮기는 거예요. 뭘로 옮긴다고요? 마우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잘 나오진 않는데 웬만하면은 마우스로 옮기는 게 10번 중에 9번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에 위에 화살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화살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위에 화살표. 그러면은 여기 눌러보세요. 제품명. 위에 화살표면은 오름차순일까요? 내림차순일까요? 네, 그때는 오름차순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위에 화살표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림 보고 하면 돼요. 거기 그림을 봤을 때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네. 그러면 오름차순.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으면요? 내림차순. 화살표가 없으면은요? 마우스로 옮기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 옮기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옮기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예요. 하나는 요거 눌러서 오름차순이나 무슨 차순으로 하세요? 내림차순. 그거는 여기 화살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마우스로 뭐해라? 옮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TV,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그 다음에 에어컨, 냉장고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될 때는 그냥 마우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 보면은 이게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마우스로 했는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참고하시고. 옮기는 거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여기 모양 보십시오. 그래서 내림차순 하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죠? 아래 화살표가 되죠. 네, 그거 보고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거기 분석 작업이랑 기타 작업 마무리하고요. 함수 더 보고 그 다음에 칠해 조금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되시는 부분은 말씀하세요.